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혜상의 싱생송의 박혜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박혜상의 싱생송 시즌2를 맞이해서 대통령의 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임 대통령들의 애창곡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노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그리고 제10대 최규하 전 대통령들의 애창곡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은 제5부 대한민국 제11대 12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애창가요 방랑시인 김삿갓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9 선언을 며칠 앞둔 1987년 6월 17일 전두환 노태우의 아주 의미 있는 저녁 만찬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현장에 있었던 김성익 비서관은 이날의 모든 것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깁니다. 자, 그 기록 중에 노래 부분을 제가 그대로 발췌를 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 6월 17일 대통령은 저녁 7시 20분부터 9시 30분까지 안가에서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과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라고 시작이 됩니다. 중략하고요. 그 기록을 보면 기록 속에 전두환의 소감 피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랫말까지 정확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민정당 후보도 함께 이 노래를 같이 따라 불렀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노래의 마지막 부분 떠나가는 김삿갓, 떠나가는 김삿갓 이 부분을 떠나가는 전삿갓 이렇게 개사를 해가지고 그것도 되돌이로 2번을 돌려서 불렀다는 것까지 정말로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네요. 자, 김성익 비서관의 기록을 계속해서 보도록 할까요? 건배사 같은데 잔을 들고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십니다. 나의 사생관은 묻지 마라. 나한테는 죽는다는 거는 명예다. 비서실장이 사생관이 확립되어 있으면 비서관들의 동요가 없어요. 오늘은 좋은 날, 내 다음 대통령 후보를 모시고 한잔하는 날 아닙니까? 나보다 이분이 권력이 더 있어요. 나는 뭐 8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뭐 무슨 권력이 있겠어. 떠나가는 전삿갓이지. 죽상을 삿갓으로 황남 삼천리 흰구름 뜬 고개 넘어 타는 객이 누구냐. 12 대문 문간방에 걸식을 하며 술 한잔에 시한수로 떠나가는 김삿갓. 아니네, 잊어버렸네. 떠나가는 전삿갓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박혜상의 싱생송 시즌2 대통령의 애창곡 이야기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제5부를 맞아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애창곡 방랑시인 김삿갓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 이 기록을 남긴 김성익 비서관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노래를 듣고 자신이 소감을 또 적어놨어요. 자신이 느낀 바를 표현을 해놨는데 보면은 대통령의 노래는 굵은 목소리와 기교를 부리지 않은 그런 스타일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나이 맹세라는 노래는 대통령의 애창곡으로 나중에 청와대에서 있었던 이임 행사 때 유명 가수가 불러서 공개가 된 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사나이 맹세? 사나이 맹세? 어디서 들어본 듯도 한데?
자, 그렇다면 사나이 맹세라는 노래가 진짜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애창곡이었을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몇몇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래가 알려지진 않았는데 의외로 많은 가수들이 이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이미자, 조용필 등등등. 근데 이 노래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애창곡으로 부르기 이전에 애창곡으로 먼저 불렀던 이를테면 원조격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 참 자료를 찾다 보니까 별걸 다 찾게 되네요. 그 원조가 바로 놀랍게도 김재규였습니다. 김재규. 네. 자, 그리고 또 전 대통령에 얽혀 있는 노래의 일화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한 개를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청와대 재계 인사분들을 모아서 한번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함께 동참을 하고 계셨는데 전 대통령이 이건희 회장님께 노래를 시켰대네요. 노래를. 여러분, 이건희 회장께서 노래를 하셨을 것 같아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서슬퍼런 그저 군부 시절에 더구나 또 현 대통령이 노래를 시키는데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이건희 회장님이 노래는 잘 모릅니다 하고 딱 단박에 거절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놀라워요. 그랬더니 또 전두환 대통령이 받아서 하는 얘기가 그 분위기 다 깨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상황, 참 어색한 상황이 여러분 이렇게 떠오르죠. 네. 그렇게 가볍게 또 핀잔을 줬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향신문의 오광수 기자가 쓴 글 한 토막을 제가 인용을 해보는데요. 요건 정말 좀 슬프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참 세상이 그랬구나 하는 격세지감을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얘기인데 어느 날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방송을 보고 있었답니다. 텔레비전을. 그런데 심수봉의 무궁화가 나왔답니다. 무궁화가. 궁금하신 분은 무궁화 검색을 해서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노래를 한참 듣고 있다가 아니 저런 노래가 어떻게 텔레비전에 나오지? 이 한마디 무슨 지시를 한 것도 아니고 혼잣말처럼 아니 어떻게 저런 노래가 텔레비전에 나오지? 이 한마디 그날 이후로 심수봉의 무궁화를 방송을 통해서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다는 이야기. 정말 무심코 던진 돌멩이가 뭐 어떻게 됐다는 그 얘기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그런 뭐 시시콜콜한 어떤 그 에피소드를 전하는 것보다도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상황을 짐작하고 또 이 상황을 여러분께서 마음으로 느끼기가 좋겠다 싶어서 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인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야기예요. 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방랑시인 김삿갓을 실제로 지근거리에서 들어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2000년 5월 21일이었습니다. 2000년 5월 21일.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 행사명은 뭐 굳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그 행사의 사회자로 초대가 됐었는데 행사 시작 약 1시간 전에 스탠바이를 하고 있었죠.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찾아왔어요. 근데 굉장히 아주 그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인상이 참 잘생겼고 키도 훤칠하게 크신 분이 양복 정장을 하고 찾아와서 저한테 이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시는데 그게 다름이 아니고요. 각하를 부르실 때는 꼭 대한민국 제12대 전두환 전 대통령 각하 이렇게 부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외분을 함께 호칭을 할 때는 대한민국 제12대 전두환 전 대통령 각하 내외분 이렇게 꼭 부르셔야 됩니다 하는 것을 한 서너 차례 저한테 주지를 시켰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제 그분이 그 연희동 집사라고 해요. 굉장히 친절하게 저한테 그걸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마땅히 부를 만한 호칭이 또 뭐 적절치 않았잖아요. 그런 순간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렇게 쉽게 진행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됐죠. 그때 그 상황에 어떤 생각이 들었나 하면 이분이 왜 굳이 12대라고 얘기를 할까 하는 생각이 싹 지나가면서 그 과거를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1980년도죠. 1980년도에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11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데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하고 장충체육관에서 간접 선거로 단독 출마를 하게 돼요. 그래서 11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12대 대통령은 11대 때 개헌을 실시하고 그리고 체육관 선거를 통해서 제12대 대통령으로 거듭나는데 이런 과정에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최규하 대통령에서 전두환 대통령으로 즉 10대에서 11대로 흐르는 그 과정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들 껄끄러웠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좀 캥겨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10대에서 11대가 아니고 11대에서 12대 그러니까 전두환에서 전두환으로 흐르는 그 과정이 오히려 더 매끈하고 정통성이 있는 대통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인도 아마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12대를 유난히 그렇게 강조를 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마 제 생각이 과연 그렇게 틀린 생각은 그렇게 많이 엇나간 생각은 아닐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행사 5분 전입니다. 행사 5분 전.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에 정장 차림에 사람들이 정말 홀 가득하게 꽉 메웠습니다.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이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칸막이가 2개가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칸막이가 2개가 있는데 다이너스티 1, 다이너스티 2, 다이너스티 3 이렇게 이제 나누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칸막이를 걷으면 1, 2, 3가 없어지고 다이너스티 홀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굉장히 넓어요. 그 큰 홀에 꽉 찬 거예요, 사람들이.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모두 추종자분들이 오셨으니까.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행사가 시작되는데 그 현장 담당하고 계시는 지배인이 와서 각하께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지금 멘트 하시면 됩니다. 바로 나갔죠. 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제12대 전두환 전 대통령 각하 내외분께서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그때 그 박수와 함성을 지금까지도 저는 정말 잊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런 것 저런 걸 다 접어두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정녕 이들의 힘인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갖게 됐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박수와 환호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복을 입은 2분이 손을 들면서 들어오는데 그 왜 손 들면서 한복 입고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 연상할 수 있는 게 슬로우 비디오 있잖아요. 왜 천천히 비행기 트랩에서 내리듯이 그 박수와 함성을 즐기면서 이렇게. 근데 아니었어요. 한복을 입은 2분이 손을 흔들면서 들어오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벅저벅 안내자를 따라서 그렇게 해서 VIP석으로 가서 자리에 턱 앉습니다. 앉으니까 모든 사람이 자리에 쫙 앉고 그리고 곧바로 행사가 시작이 됐죠.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몇몇 가지 단어가 딱 떠오르는데 열병, 사열, 제식훈련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지금 제가 열병, 사열 이렇게만 말을 해도 군대 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 그때 그 분위기 그런 분위기였었구나 바로 감 잡으실 거예요. 딱 그거였습니다. 딱 그거. 오죽하면 열병, 사열 이런 단어가 머릿속을 휘리릭 스쳐갔겠습니까? 사회자의 머릿속을. 네. 자, 아무튼 그렇게 시작이 되고 이렇게 저렇게 준비된 많은 거리들, 공연들이 이제 진행이 쭉 됩니다. 분위기가 참 궁금했었겠다 하는 생각이 또 드네요.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유쾌한 분위기였었고 무엇보다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참 유쾌한 분이시더라고요. 현장에서 제가 느낌이 그랬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좀 분위기가 경색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경색된 분위기가 살짝 나오면 전 대통령이 테이블에 자기 VIP석에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시골 아이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 내용이 뭔가 하면 그 좀 노래 좀 잘 좀 불러봐. 잘 할 때까지 불러. 계속 불러.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하고 웃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런 식의 멘트를 중간중간에 분위기가 조금 다운된다 또는 약간 경색돼 있다고 느껴지면 그런 멘트를 툭툭 던져주는데 사회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멘트였었죠. 아무튼 그래서 생각보다는 굉장히 유쾌한 자리였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깜짝 놀랄 일이 생기죠. 갑자기 저를 손짓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갔죠. 가서 예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대로 흉내를 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허리를 굽혔고요. 귓속말로 제 귀에다 대고는 하시는 말씀이 저 뒤쪽에 건장한 사람들 많이 보이지? 저 사람들 저 있잖아 노병이라고. 노병 들어봤지? 노병. 왜 메가더 장군도 했잖아.
노병은 죽지 않는다. 사라질 뿐이다. 그치? 그 노병들이 쫙 와 있거든. 저 노병의 사람들을 말이다. 전부 다 한꺼번에 다 불러가지고 노래 한번 딱 하고 딱 끝내자. 알겠습니다. 바로 그 주문이었었어요. 이게 행사를 마무리 짓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 마지막 그 무대를 노병들이 나와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의사를 저한테 전달을 한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무대 위에서 이제 노병 여러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무대 가운데로 올라가야 되는데 VIP석에서 걸어와서 무대 계단을 올라가서 가운데 서기까지 그 사이의 갭이 그 약간 틈새가 좀 벌어질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그 말씀 듣자마자 바로 마이크를 들고 그 자리에서 제가 진행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자, 여러분. 지금 뒷자리에서 굉장히 흐뭇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노병회 여러분들. 이번에는 노병회 여러분들을 함께 모시고 한 곡의 노래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십시오. 환영해 주십시오 하는 동사가 떨어지자마자 또다시 박수와 함성이 와, 이건 정말 난무하는 거예요. 난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쫙 나오는데 그 TV에서 청문회 때 이렇게 더러더러 뵀었던 그런 분들이 쭉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을 폭우로 횡으로 가득 채웠으니까 한 30여 명은 좋게 됐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쭉 나와서 일렬 횡대로 줄을 쫙 서는데 이야, 이건 뭐 현역 군인들 정말 절로 가라요 섰어요. 그리고는 일렬 횡대로 정리를 하고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한 걸음 앞으로 딱 나오면서 마이크를 탁 잡는 거예요. 그 모습도 마찬가지로 제식 훈련에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발표자가 항상 한 걸음 앞으로 나오는 거. 딱 그거였었어요. 그리고 나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였어요. 여러분, 각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른 것은 밥값을 하라는 겁니다. 밥값 해야지요. 그 노래를 한 곡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을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작금의 현실이라는 걸 뭘 말하는가 하면 그때 제 머리를 딱 스쳐갔던 게 뭐였나 하면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각계각층에서 의견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자신의 뜻한 바를 본물처럼 막 쏟아내던 그런 시기였었어요. 우리는 예전에 그런 시기를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죠. 왜? 군부 정권이었었으니까 그냥 일치단결이었고 총화단결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하한 의견들도 뭐 특별한 어떤 거 실익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의견들은 그냥 묵살대기가 일쑤였었고 그런 사회였었는데 여기저기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소리가 많이 들렸던 거예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좀 어수선한데 이렇게 느꼈던 사람들도 그게 빨리빨리 쉽게 적응이 되질 않아서 어수선한데 이렇게 느꼈던 많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랬는데 통일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작금의 현실을 볼 때 통일이 필요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구나 하는 게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네, 제가 뭐 명석해서가 아니라 눈칫밥으로 사회자의 눈치로 그냥 바로 딱 잡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 얘기였어요. 통일이 필요합니다. 작금의 현실에서 통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어수선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쫙 나와 있는데 각각께서 밥값하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노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무슨 노래 하겠습니다. 저는 무슨 노래 하겠습니다. 저는 무슨 노래예요. 이거 되겠습니까?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얘기 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래도 통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노래 통일해서 불러야 되는 겁니다. 휘날리는 태극기로 통일하겠습니다. 휘날리는 태극기는 우리들의 표상. 그 노래를 하는데 그 전두환 대통령이 앉아서 그 노래를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노래를 따라 하시는데 이야, 정말 일대 장관이었어요. 정말로 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노래가 딱 끝나잖아요. 딱 끝남과 동시에 전두환 대통령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탁 치면서 일어납니다. 노래 끝나고 차렷 경례하니까 탁 하고 일어나서 인사받고는 그냥 저벅저벅 앞으로 나오는데 거침없어요. 딱 나오더니 제 손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딱 한마디를 하는데 그 한마디가 뭔가 하면 사회 잘 보내. 또 보자. 이러고는 딱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줄을 일어나서 전부 다 그 뒤를 따라서 쫙 빠져나가는데 거기서 자,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오늘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박혜상. 이거 필요 없어. 그런 게 어딨어. 소위 말하는 클로징은 그런 데서는 통하질 않아요. 그런 거 없어. 그냥 그걸로 끝.
무슨 휘날리는 태극기 뒤에서 밴드가 그런 거 없어요. 하나 둘 셋 넷도 없이 그냥 통일하겠습니다. 휘날리는 태극기로 통일하겠습니다 하면서 손이 올라가는데 바로 그냥 자동 반동으로 들어가는데 무슨 하나 둘 셋이 어디 있고 더구나 거기에 밴드 연주 마치 그게 어디 있어요. 그냥 거침없이 자기들 생각대로 쫙쫙쫙쫙 질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좋은 점도 있겠다. 하지만 저런 것들이 정말로 너무 심하게 자신의 뜻대로 저렇게 일치단결로 나가다 보면 다른 의견이 쉽게 묵살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많은 저항이 따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아울러 갖게 됐었다는 사실. 네. 사회를 보면서 느꼈던 겁니다. 근데요. 정말 아쉬웠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그 이후로 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를 몇 번 사회를 봤습니다. 왜 말씀드렸잖아요. 사회 잘 보내? 또 보자. 하고 나가고 난 다음에 그 연희동 집사라는 분이 저한테 전화번호를 받아갔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간간히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사 사회를 보게 됐는데 주로 이제 그때 당시 50 당시에 청와대 계시던 분들이나 또 장관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주요 이제 요직을 거쳤던 분들이죠. 이런 분들의 자제분 결혼식 사회 또는 장수연 사회 또 출판 기념회도 한 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회를 한 서너 번 정도 제가 또 불려가서 사회를 봐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제가 애석하다고 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매번 그럴 때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노래, 오늘의 노래, 방랑시인 김삿갓을 못 들어본 거예요. 왜? 나는 그때 그게 이 노래가 그분의 애창곡인 줄 몰랐어요. 그 이후에 애창곡인 줄 알았다니까. 한번 일부러라도 한번 시켜놔 볼 걸. 그러면 떠나가는 전삿갓 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위로하고 스스로 위로하고 달래면서 불렀던 그 노래를 직접 한번 면전에서 들어볼 수도 있었는데 참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일단 노래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김성익 비서관이죠. 전두환, 노태우 두 분의 아주 그 의미 있는 만남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만은 그 만찬에서 있었던 기록. 그 기록을 보면서 이게 그때도 이런 분위기였었겠구나. 그때도 그러면 그렇게 노래를 하셨겠네. 이렇게 그냥 상상을 하고 말 뿐이지요. 네. 네, 박혜상의 싱생송 시즌2를 맞이해서 대통령의 애창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노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애창곡 방랑시인 김삿갓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이야기보다도 저와의 만남 이야기가 더 많았는데 그래도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께 설명을 잘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서 그런 분위기로 그렇게 노래를 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또 다른 재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를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다음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의 노래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전직 대통령들의 명함을 쭉 보면서 가장 음악적으로 소양이 풍부한 분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는 사실 전하면서 다음 주 노태우 대통령 편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시 통가요 벼슬도 터리고 기다리는 사랑 없는 이거리 저 마을로 손을 쳤는 집집마다 손을 놓고 부대접에 껄껄껄 웃으며